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의 최고 전략가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서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대다수의 일반인은 북미 회담을 지지합니다. 반면 북한을 좀 안다는 그룹은 회담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꿈에서 깨야 한다는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나 이제 리비아 모델을 말했었던 존 볼턴조차 미팅만 해도 외교적으로 성공이라는 말을 한다고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전합니다. 가능성은 높아도 회담 성사 결과에 대한 윤곽은 안 잡힙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김정은의 승리라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편을 들어야 하는데 북한 편이라고 비난하면서 군수업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사설에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7일 백악관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이슈로 미룰 것 같았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딸이 중국에서 평생 벌 돈을 보장받고 이틀 뒤에 발표된 정책입니다. 스타벅스가 오늘 오후 8,000군데 스토어 문을 닫고 직원들에게 유색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 훈련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불법 체류자 청년이 5층 발코니에서 떨어질 위기에 아이를 구한 뒤 영웅이 됐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청년을 만나 원하면 프랑스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방탄소년단이 역사상 처음 한국인으로서는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라 미국에서도 큰 화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요즘은 미국과 한국의 탑 뉴스가 일치하는데 한국에서보다도 미국이 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케이블 방송은 1시간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뉴스를 제일 먼저 북한 뉴스로 시작을 하고 광고 보고 다시 돌아와서 역시 북한 뉴스부터 전하고 나서 이제 다른 뉴스를 간추려서 보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미국에 올 수도 없고 온다 해도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었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책임졌었고 또 해킹을 맡았었던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대남 담당 그 부위원장, 통일전선 부장. 미국에서는 그 엑스 스파이 마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 자체도 한국에서 이제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 좀 전에 이제 백악관이 그가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나줬기 때문에 뭐 국가 대 국가의 그 계급으로 따지면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만나는 것으로 오늘 백악관이 확인을 했고 이런 그 비슷한 내용을 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인 것은 물론이지만 공보국장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요. 트위터로. 그래서 이제 트위터로 했는데 그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 평창 올림픽을 할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그 사태를 상기시키면서 기념관에 갔습니다. 그때 그 천안함 사태를 그 한국에서는 김영철이 다 계획을 세운 것이다 했고 나중에 한국의 공연단이 북한에 갔었을 때도 김영철이 그 기자들에게 내가 한국에서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뭐 북한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랬었던 겁니다. 그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그 개막식에서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폐막식에서 이방카 트럼프와 김영철이 역시 그 폐막식에 갔는데 그때도 역시 두 사람 사이에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 몇 개월 사이에 미국이 블랙리스트로 지정을 했던 이 사람을 미국에 오게 해서 마이크 폼페오와 만난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DMZ에도 아주 그 탑 전문가를 보냈고 싱가포르의 의전도 탑 전문가를 보내서 의제 지금 뭐 판문점에서 오늘까지 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 분위기, 전문가들 분위기 이런 내용들 그 거는 기대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부터 일단 그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관련은 워낙에 그 북한의 특파원도 있고 해서 CNN이 아주 그 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케이틀런 그 컬린스 백악관 그 출입 기자가 아직도 백악관의 스태프들은 도대체 뭐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여기서 어떻게 다 준비를 하느냐 굉장히 그 회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존 볼튼 태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존 볼튼이 John Bolton have told the president that even just meeting and sitting down with Kim Jong-un face to face in Singapore would be a diplomatic victory in itself that could lend to more serious talks happening later on in the future. So that 아주 그 진지한 심각한 내용 같은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있기만 해도 외교적으로는 성공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러 개의 기사를 통해서 미국이 원래 오늘 발표하기로 했었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일단 그 연기하기로 수십 종류의 그 추가 제재였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그 모든 에너지를 노스코리아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그 CNN의 서울 특파원 그 매트 리버스 씨는 김영철이 어떤 사람인가 한국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아주 그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어요. 노토리어스하다 악명 높은 백그라운드도 갖고 있는 하이 랭킹 전 스파이 마스터다 하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 또 뭐 그 소니 해킹 사건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Highest 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This is someone who the South Koreans are extremely familiar with. But in terms of his background, he's the former spy chief in North Korea. He's often called 네, 스파이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7일에 이제 백악관에서 만난다고 오늘 그 백악관에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뭐 G7이 있는 캐나다로 다들 갈 텐데 거기서 만나나 워싱턴에서 만나나 했는데 아베 신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북미 회담을 그 방해하는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본인들의 일을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왜 자꾸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느냐. 그건 한국적인 입장인 것 같고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는 정치인이니까 자신의 정치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탄도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단거리 미사일이 일본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볼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기대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거나 그런 것을 당연히 그 해야지 되는 게 그 일본의 임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서도 그 북미 회담이나 남북 그 회담, 그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일본을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너무나 그 강한 그 한국과는 뭐 차원이 다른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우방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정박 그 브루킹 그 연구소 전에는 그 CIA의 분석가였습니다. 이 김영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아요. 뭐든지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Kim Young-chol is his can-do-it man, that he can get things done. 네, 물론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굉장히 그 충성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만으로도 외교적인 승리다라고 존 볼튼은 지금 그 리비아 모델에서 입장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은 김정은에게 승리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Face-to-face 얘기거든요. meeting is a win for Kim Jong-un. It puts him on the same footing as a world leader like Donald Trump. So I think it's a win for Kim. 아무것도 그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김정은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또 북한이 오래 원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사만타 비노그레드라는 그 국제문제 전문가가 한 얘기입니다. 다시 그 정박 씨로 가면은 이제 완전한 그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그 미팅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김정은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게임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 그 정상회담에서 최선에 나올 것이라고 하면은 다음 스텝을 밟아가기 위한 추가 스텝이 있기 전에 합의 정도라고 예상을 That's 합니다. going to take time, and so I think a best case scenario for June 12th is to come to some kind of agreement as to what next steps are. 어그리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국제적인 어떤 협상에 관한 그 아주 그 외교적인 합의보다는 굉장히 약한 그 어그리먼트.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냐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비핵화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고 조미 회담이라고 했던가요? 그랬죠.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도 남한 측에 와서는 남한 측의 언어를 써줬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 땅으로 가서 한 것이니까 북한 측의 언어를 쓴다 하면서요. 그리고 역시 이 그 정박 그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결국은 지금부터 이 싱가포르 회담까지 가는 길 그 사이에도 추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This is going to be an ongoing gap, and I suspect that we'll have additional stumbles along the way in the lead up to June 12th or whatever date. 네, 왜냐하면은 그 서로 다르니까요.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속도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윌슨 센터에 있지만 원래는 그 AP통신이 미국에서 제일 먼저 그 평양에 지국을 그 뒀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전화를 개설했던 컴퍼니는 AT&T 컴퍼니입니다. 1995년도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북한을 방문했었을 때 AT&T 전화를 통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에 그 북한의 모습을 전했었는데 그 뒤에 AP통신이 제일 먼저 그 평양에 지국을 그 설치를 했고 그 AP통신의 평양 지국장이었었던 사람입니다. 진 리, 이분은 지금은 윌슨 센터에 있는데 결국은 요즘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까지 미국으로 그 블랙리스트인데 오게 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회담이 하고 싶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고 김영철은 김정은의 귀에 대고 모든 그 전략을 다 여기까지 오는데 세운 사람이지 외교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Now, he has been at Kim Jong-un's side at all of the major summits that he's had this year with world leaders. He's the guy who is whispering in his ear about strategy. Shows that he uses provocation as part of his strategy. And 그렇죠. 선동 뭐 정치 같은 전략 같은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어제 그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그 핵 전문가를 통해서 빨라야 10년, 늦으면 15년 북한의 핵을 그 파기하는 데는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미국의 너무나 유명한 핵과학자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한 얘기잖아요. 단계별로 9년에서 한 15년 정도 기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걸린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 리 씨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he may have no choice. To be honest, denuclearization is extremely complicated, and being able to verify that North Korea has followed through on all of its promises has been a challenge. 비핵화가 지난 25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왜 하려고 어느 정도 나가다가 깨졌느냐. 그만큼 복잡하고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북한의 핵이 훨씬 더 발전됐다는 거예요. 북한과 회담을 하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완전하게 나온다는 것이 원래의 목표는 비핵화였지만 종전선언 뭐 이 정도라고 할까요? Pledge to work toward an end, and in that process also work toward denuclearization. But I don't think that there's much more that they can do
than that, but they will both find a way to spin that as a victory. 네,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그 보도를 보면은 자꾸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시진핑도 가나 이거는 이제 지금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 날 가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종전 선언을 하나 뭐 이런 그 작은 일들 그 미국과 일본과 중국의 개입, 일본의 개입은 아주 그 중요하고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죠. 한마디로 뉴스도 많은데 요약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떤 이슈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마지막 얘기한 사람 그 얘기에 따르는 경우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따질 때는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에 만나는 사람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되는 거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박대하고 홀대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에서 알게 모르게 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전문가들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힘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 점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 뭐 하느냐 다 중요하고 뭐 그런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잖아요. 비핵화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그 갭을 줄여갈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한국에서 보수적인 분들께서는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선언문에서 그치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라도 뭐 존 볼튼 말을 인용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지 그것도 또 모르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것조차도 국가마다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다 좋을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어느 기간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세월이 조금 흘러봐야지만 알 수 있는 문제고 현재로서는 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포장하기 나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도 마찬가지죠. 어떤 방송 이제 그 헤드라인에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나중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그렇고 리서치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헤드라인은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들은 뉴스가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내용이 없네 할 때도 있으실 테고 어떤 때는 제가 헤드라인을 급하게 적느라고 헤드라인은 별로였는데 듣고 보니까 내용이 있었네 할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회담은 헤드라인만 거창하고 내용이 없는 것인지 둘 다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나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얻을 게 있는 것인지 who knows. 잠시 뒤에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야단 많이 맞고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 여기 지적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무기 장사들 좋아하는 얘기를 해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아주 티피컬한 사설입니다. 불안정한 중개인 워싱턴 포스트가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한 것이고요. 잠시 뒤에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그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도 회담에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전문가 분석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2차 그 남북회담 이후에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가. 이제 오늘은 그 워싱턴 포스트가 주로 그 반대편에서 이제 그 남북 그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 측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불안정한 중개인. 이런 그 제목의 내용도 들어가고요. 진보로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절묘한 외교를 잘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보수의 시각도 알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전한 바에 따르면 동맹 강화를 얘기하면서 미국 편에 있어야지 중도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중개인으로서 이쪽 말 여기에 전하고 저기에 전하고 어쨌든 그 회담을 이루게 하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히고 있는 기본인데 중도는 안 된다. 게다 대고 비현실적인 기대감만 높여서 뭔가 그 북한 핵에 대해서도 뭐 덮어씌울 거 덮어씌우고 슈거 코팅 한다는 미국에서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는 비난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을 안 해줬는데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3페이지밖에 안 되고 디테일이 없다.
이건 지방선거용이다 하면서 결국은 안 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2차 회담 이후에 나중에 뭐가 다 잘 되면 3자 회담으로 가는 길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미국의 NBC 방송의 기자가 다른 질문을 뭐 한라인 얘기를 3자 간의 한라인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영우 전 그 이명박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얼마 전에 그 애틀란틱의 주한미군 철군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수들이 너 보수 맞아 하고 얘기를 했었던요. 그 천영우 씨가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 회담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북미 회담에 구체적인 역할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측이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지만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대표는 트럼프 편에 서야지 된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에 집중하지 않고 북한을 돕고 있다. 이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아주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돕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그 정상회담 2차 끝난 뒤에 김정은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담 취소 이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먼저 중개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해 버렸기 때문에 당혹스럽고 망신스러워서 그런 망신스러운 대통령을 구해주려고 2차 만남을 했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쓰지 않았던가요? 아무튼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은 오늘도 또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죠. 한국 대통령이 북한 이슈에서 미국과 같은 입장이 아니다. 이런 제목인데 도널드 트럼프나 김정은 그 위원장이 다시 회담 쪽으로 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 그 역할이 컸다고 맨 앞에 문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도 그 2차 회담이 끝난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몇 개월 전과 똑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북한이 그 약속을 하고 협조적인가 얼마 전까지 미국의 전화도 안 받고 하지 않았는가 이건 다 지난 얘기고요. 지금은 뭐 대통령이 나서서 다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조선일보를 인용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답을 피했다. 성공에 대한 회담은 디테일에 있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할 일이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이었고요. 미국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미국 측에 북한에 베네핏을 주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북한의 입장과 이제 미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덫에 걸리면 단계별로 조금 북한에서 하고 미국에서 뭐 베네핏 주고 또 조금 뭐 포기하고 베네핏 주고 하는 이 덫에 걸리면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협상은 공허한 핵 파기 약속에 대한 경제 제재만 풀어주는 꼴이 되고 만다. 우리가 90년대에도 2000년도에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 안 하도록 그 길들일 수 있다고 믿는다. 본인이 그렇게 믿는데 중국은 이제 미국 제재를 북한에 지금 풀어주기를 원하고 있고 다 국가마다 입장은 다르죠. 입장 다른 게 당연하고요. 그에 비해서 미국과 일본만이 북한 핵이 크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방향 그 양보하고 좀 트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든 회담을 성사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약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재도 이미 미뤘고 북한에 관한 정상회담 전에 묻는 음악이지만 정책은 그렇지 않다. 김정은의 핵을 못 막으면 국가 안보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핵 확산을 못 막는 것이다 하면서 여기서 저는 이 말을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제 전문지고 부자를 위한 신문이고 부자를 위한 정책을 굉장히 지지합니다. 군수 산업을 위한 정책을 상당히 지지합니다. 이 한마디를 딱 쓰는군요.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을 신속하게 더 많이 늘려야지 된다. 무기 장사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말 그대로 그냥 날 것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아첨하고 구워 삶기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 노벨상까지 들이대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또 그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도 전하면서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국가 안보에 이익이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상회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가 한국 대통령에게 그 하청을 줘서는 안 된다. 한국 대통령은 미국 안보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각 국가 간의 지도자의 역량이에요. 한국 대통령은 한국의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고 아베 신조는 아베 신조대로 또 시진핑은 시진핑, 김정은은 김정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득에 반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비난해야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미 정상을 할 때, 회담을 할 때 열심히 애쓰는 것, 그것을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도 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그 잣대가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시켜야지 그 된다고 보고요. 오늘 그 데이비드 칼리안이라는 이제 그 정치부장이 있어요. 폴리티컬 디렉터, 뭐 CNN의 폴리티컬 디렉터인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스파이, 과거 스파이까지 그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원하기는 원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오는 그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그 북미 회담 같은 그 화합을 하고 외교적으로 풀어가는 것. 그게 왜냐면은 일반인들은 뭐 잘 모르니까는요. 뭐 핵을 파기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이런 걸 모르니까 전쟁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전쟁이 그 싸움이고 그 총 쏘는 것이고 핵무기 터트리는 것이고 핵무기야 뭐 터트리려고 만든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러나 평화는 외교잖아요.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딜을 이제까지 깨기만 해왔는데 딜 메이커의 역할을 이 노스코리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있는 이 이슈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Politically, this has been one of the biggest wins for him with public support. It's one of the few places we've seen throughout the entire Trump presidency that he actually was able to bring a swath of Democrats to his belief that he'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on North Korea. He hasn't been able to bring Democrats on board to anything. So this is a 네, 뭐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이게 외교가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너무 그렇게 서두르지 말아라 하는 얘기고요. 미국의 이해와 또 미국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서둘러서 깨지는 것보다는 찬찬히 해서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낫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키 모먼트. This is a really key moment for him, and he knows it, I think, by looking at all the behavior. 그것을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비록 선언 정도의 결과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그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이슈 이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국의 전문가들도 알고 있습니다. That this North Korea moment means more than just what's going on the peninsula there. It has very much to do with domestic politics. It has very much to do with how the president views himself in this president who very much wants to sell himself as a deal maker. Doesn't have a whole heck of a lot of deals up until this point to say, hey. 네, 대통령이 이제 딜 메이커 처음부터 내가 그 책을 인용을 하면서 계속 딜 메이커라고 했는데 딜을 깨기만 했기 때문에 딜 브레이커를 했기 때문에 기후조약에서부터 이란 핵협상까지 여기야말로 역대 아무도 하지 못했었던 딜메이커의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크게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당연히 잘 됐다고 할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당연히 그쪽의 입장으로 북한의 입장으로 성공했다고 할 것은 회담이 이루어지고 나면 양측 문재인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대로 이 회담이 성공했다고 선언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건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딜 메이커를 이번에야말로 아무도 하지 못한 것을 하고 싶은 거죠.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혹시 속으로는 과거의 대통령들이 왜 이걸 못했는지 왜 이런 그 어려운 난관을 해치지 못했는지를 깨달을지 않을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보다는 쉽게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회담 자체라도 이루어지는 그 문이 열린 것이기도 하죠. 사실은. 자, 잠시 뒤에 미국 뉴스, 중국과 관련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여러 그 각 부처의 장관들이 중요한 내용을 발표를 할 때 방송 매체를 활용해야지 된다면 항상 팍스에 출연을 합니다. 오늘 그 스티브 무누친 재무장관이 팍스 TV에 출연을 해서 중국에 이제 그 관세를 그 내게 하겠다. 구체적인 리스트는 다음 달에 발표를 할 텐데 특히 이제 그 테크놀로지 상품에도 25% 관세를 부과시켜서 상품 그 규모로 보면은 한 뭐 500억 달러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테크놀로지 그 투자 같은 것도 그 미국에 그 제한하는 것이 할 수 없도록 테크놀로지는 어떤 그 정보 요즘은 정보 싸움이니까요. 중국인이나 중국 회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WTO에 그 중국이 지적재산권 같은 것 미국에 침해했다는 소송도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팍스와 스티브 무누친 그 재무장관은 이게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까지 막 그 치닫는 것을 결국은 그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팍스 이외에 이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그 북한과의 핵 문제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그 무역에 대해서 중국이 좀 걸끄러워하는 일들을 할 때는 그 이후로 미룰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일단 리스트를 부과하고 뭐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또 왜 그러냐면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또 그 심층 취재가 나와서 결국은 그 이방카 트럼프가 중국에서 물론 그 이방카 트럼프 회사를 날마다 나가서 일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지난 3개월 동안 13개의 상표권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7개가 5월 달에 얻었고 어제 제가 말씀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초콜릿 또 뭐 꿀 먹는 허니 가구, 뭐 아기 이불 여러 가지 다 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 걸 갖다가 관도 파나요? 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관은 안 파는 것 같아요. 베이비 블랭켓은 팔지만 커피인스나 안 파는 것 같은데 그만큼 안 되는 물건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방카 트럼프가 중국의 그 소매업소는 없어요. 근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서 대신 이방카 트럼프의 옷이라던가 여러 가지 물건은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잖아요. 해서 어쨌든 이방카 트럼프 회사의 상표가 그렇게 많이 그 전에 아버지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절대로 받지 못했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십 개가 뭐 34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게 5개는 이방카가 정말 오랜 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 받았던 거예요. 그게 대통령이 GT라는 중국 회사를 그동안 뭐 미국 회사와에서 부품도 사지 못하게 하고 거래도 못하게 하고 했었던 것을 풀어주기 엿새 전에 중국이 먼저 이방카가 너무나 원했었던 5개의 상표권을 줬고요. 지금 GT라는 회사가 노스코리아와 이란과 같이 거래를 한다. 그리고 이 회사가 텔레커뮤팅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하고 관련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군사 관계자나 정보 관계자들이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고 양당의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 관련 업체는 스파잉을 할 수 있으니까는요. 의회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규제 안 한다 하고 풀어주기 닷새 전에 5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뒤에 2개를 추가로 받았고 나흘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T 이제 해도 좋다 미국과 사업 이렇게 얘기한 뒤에 2개를 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이해상충 이런 그 얘기를 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그 사업가의 일을 일단 중지하지만 중국에서 많은 그 상표권처럼 상표권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딸도 뭐 지금 날마다 일하지 않지만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뭐 향내가 난다 할 때 커리 파우더, 커리 그 페이버가 난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아베 신조는 미국에 와서 뭘 해줄까? 7일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고 하고 일본 납치 그 문제도 당연히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아베 신조는 또 뭘 줄 수 있을까? 왜 지난번에 그 아시아 순방할 때 이방카가 처음에는 한국도 가기로 했다가 한국은 안 갔잖아요. 일본만 갔잖아요. 일본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방카 트럼프에게 페이버를 줬었잖아요. 저는 거기가 딱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지금 뭘 갖고 올까? 아베 그 신조는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느낌 들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이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릴까요? 뭐 오늘 뉴욕 타임즈를 봐도 많은 미국 언론을 보면 BTS요, 방탄소년단, K-팝이 6년 만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탑 빌보드 넘버 1 앨범에 Love Yourself가 올라간 거예요. 첫 주에 13만 5천 장이 팔렸고 그 가운데 10만 장이 앨범이고 나머지는 뭐 스트리밍이나 아니면 그 다운로드 한 것인데 Fake Love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한국말로 해도 이렇게 외국말인데도 빌보드 앨범 넘버 1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방탄소년단의 트윗을 라이크 누르고 리트윗한 사람이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많고 또 저스틴 비버 것보다도 많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스틴 비버 것 합친 것보다도 많다고 하잖아요. 뭐 한 5억 번을 뭐 리트윗하고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굉장히 빅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유색인종과 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아주 따가운 요즘입니다. 스타벅스가 8,000군데 스토어 오늘 2시 30분에 문을 닫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마켓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은행 안에 있는 스타벅스는 그대로 열고요. 스타벅스 스토어 자체만 문을 닫고 이제 그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백인이기 때문에 911에 전화를 걸어서 잡아가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흑인은 직장에서, 길에서, 학교에서, 놀이터에서 아주 흔하게 누군가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적인 그 눈초리로 보고 그래서 결국은 뭐 17만 5천 명의 직원들에게 가이드라인 그 책자까지 있더군요. 그리고 스타벅스의 그 하워드 슐츠가 미국이 굉장히 요즘 인종차별이 많다라는 the kind of behavior and language that comes out of this administration. But having said that, the racial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스타벅스가 기업으로서 뭔가 그 제3의 장소로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몇 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요일에 그 프랑스에서 스파이더맨이라고 해서 어린아이가 아파트 5층 발코니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데 한 청년이 1층에서부터 1, 2, 3, 4, 5까지 올라가서 그 아이를 구하죠. 그런데 이 22살의 청년이 몇 개월 전에 프랑스에 간 말리에서 온 불법 체류자인 거예요. 어제 프랑스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 그 청년을 만나서 정말 당신이 원하면 시민권 주겠다고. 만약에 이 청년이 그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이 드러난다면 생각했으면 어떻겠어요? 생명 앞에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죠. 불법 체류자나 아닌 사람이나. 강혜신이었습니다.